네, 5월 18일 비트코인 시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5,500만 원 선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 드렸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 파장이 좀 컸죠. 일론 머스크의 파장이 컸는데 그 이후에 일론 머스크가 또 안 팔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디드라고 이야기했죠. 인디드라고 해서 뭐 정말이야 이런 트윗을 남겨서 그때 이런 식으로 하락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또 팔지 않았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상승을 해줍니다. 상승을 해줬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시 크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여기에서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형태를 보면은 그래도 조금 괜찮은 걸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형태상으로는 지금 이런 식으로 밀고 올라가는 느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어, 조금씩 지금 저점들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을 할 때 급상승하는 것보다 이렇게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는 게 낫죠. 보시면 이때도 3월 26일 이후로 이제 상승을 시작할 때 이렇게 조금 조금씩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느낌이 좋아요. 일단은 추세로는 아직까지는 지금 데이터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일단은 괜찮고 일단은 추세는 조금은 돌아갔다. 돌아갔는데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져야겠죠. 그리고 어제 말했던 거 FOMC 의사로 이번에 발표가 있죠. 4월달 회의록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구간 전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완화적으로 뭐 변경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의사록 얘기처럼 연준의 기조 유지를 하겠다, 기준 유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면은 여기에서 상승을 크게 한번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MACD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밑에 쪽에 분포가 되어 있는데 그래도 지금 계속 MACD 선이 위로 상승을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라인 0점 라인을 지나가지고 위로 올라가줘야 이제 상승 구간으로 다시 또 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차트들도 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지금 전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BTC의 총량입니다. 이게 총량이 많아지면은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왜 그러냐면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매도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BTC가 거래소 쪽으로 들어온다라는 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점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아, 매도할 생각이 없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조금 유입이 많이 되기는 했습니다. 지금 입금된 BTC의 총량 보면은 지금 좀 굉장히 많이 입금이 되기는 했어요. 입금이 많이 되기는 했는데 자 그런데 걱정하실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지금 오르긴 올랐죠. 저점 대비해서 많이 이렇게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크게까지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너무 많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이 뭐 예전처럼 뭐 이렇게 크게 많이 심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조금 뭐 좋은 그림은 아니죠. 좋은 차트 느낌은 아닌데 좋은 차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그렇게 우리가 걱정은 하지 말자. 왜냐면 이렇게 입금됐던 양들이 많았던 적들도 있었으니까 너무 크게는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거는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차트인 것 같은데
자, 이게 스톡 투 플로어라는 차트입니다. 어떤 거냐? 자,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거치면서 이제 보상량이 점점 뭐 줄어들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가격이 상승이 되는 건데 이건 전체적인 거를 보는 거예요. 뭐 하루하루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자, 보이시는 것처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기 빨간색 보이죠? 이 빨간색 점이 이제 반감기를 막 지난 시점이에요. 이 반감기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은 정해진 채굴량이 있죠. 계속 무한으로 채굴이 되는 게 아니라 2100만 개를 채굴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게 모두 채굴이 될 때까지 보통 평균 21만 블록마다 반감기가 이렇게 오는데 약 한 4년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면은 2013년도 때 반감기를 뭐 시작을 해서 13년도에 이제 17년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왔죠. 그리고 17년도 지나서 이번이 21년이죠. 거의 한 3년에서 4년 주기로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어떤 얘기냐? 반감기를 거치면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보상량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래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고 수요가 늘게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의 빨간색 부분들이 있죠. 이 빨간 부분들이 반감기를 막 지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들은 뭐냐? 어떤 구간들이냐? 이 빨간색 점들로 돼 있는 곳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노란색 정도까지 거의 이제 연두색 여기 800으로 돼 있죠. 어, 이 구간까지가 이제 상승을 계속 하는 구간입니다. 거의 이 노란색 구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색깔별로 보시면 될 건데, 자, 여기도 빨간색, 주황색,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까지 이렇게 점점 올라가죠. 가격이.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또 하락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 빨간색 구간 보시면 여기 위에 665라고 적혀 있는 게 이제 플라이스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면은 빨간색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뭐 언제 더 많이 올라가죠? 이 노란색 구간과 이 연두색 구간 때 더 많이 올라가요. 순식간에 더 올라갑니다. 자, 그럼 이번 차트 한번 볼게요. 이번 차트 빨간색 구간 진입을 했죠.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올라갑니다. 그쵸? 쭉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잠깐 지금 떨어졌어요. 62,000까지 갔다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다고요. 자, 떨어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 아직 이 상승장이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별로 나눠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주황색, 그 다음에 노란색까지, 기본으로 노란색까지 연두색 비슷할 때까지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시장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직 상승이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이 상태로 흘러간다. 이 상태로 흘러간다. 다음 구간은 어디냐? 보이시는 것처럼 10만 달러. 비트코인이 1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불가능한 일이냐? 그렇게 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자, 이 장기선으로 한번 느낌을 볼게요. 장기선으로 느낌 보면은 이 장기선을 이탈을 하죠. 상승할 때는 장기선 이탈도 크게 합니다. 18년도 때도 상승을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이탈할 정도만큼 올라가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디냐? 여기에서 흘러가고 선에서 이탈을 뭐 고점 잡혀 있지도 않는다. 여기에서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10만을 넘어서까지도 고점을 한번 찍을 그 마지막 불장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장이 올라왔죠. 왔다가 떨어진다 해도 이 구간들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선.
이게 뭐 100% 맞다, 무조건 이렇게 간다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확실히 이렇게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6년도부터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잖아요. 하고, 고점까지 찍고, 내려옵니다. 그렇죠? 내려와요. 자, 그럼 이 구간이랑 지금 이 구간이랑 같지 않냐 이 얘기예요. 자, 이 구간도 반감기 이제 반감기를 지나서 대상승장으로 이어집니다. 빨간색 구간부터 이어져서 지금 주황색 구간까지 왔고 지금 이 구간까지 왔네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뒤에 구간이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죠. 아직 상승의 끝이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지금 차트들을 다 봤을 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뭐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너무 걱정을 안 하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짜로 뭐 끝이 났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번 연말까지 갈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제가 말했죠. 뭐 9월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다. 그래서 남은 그 기간을 헛되이 그냥 날리지 마시라는 거죠. 이 구간에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정도 이제 하고 코인 시장 이제 물 다 빠진 것 같다 하면 제가 먼저 이야기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제 코인 시장 떠나세요. 좀 쉬다가 우리 뭐 4년 뒤에 만납시다. 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제가 다 100% 맞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네요. 이 차트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19일 그 이사록 공개 말고도 이제 내일이죠. 오늘인가요? 18일. 네. 미국의 월마트, 그리고 홈디포, 그리고 타기, TJX, 로스콜스 등 실적 발표를 한다. 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모든 업체 매출 1위입니다. 시가총액이 440조에 되고 미국에서 이제 소매 규모로 이제 하는 마트들의 어, 대표적인 마트 중에 하나죠. 그리고 홈디포도 미국에서 대중적으로 대표적인 이제 홈 관련 이 자재들 구매를 하고 하는 쉽게 말해 철물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소규모 업체 소매 업체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를 위해 합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게 왜 중요하냐? 어, 이번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많이 올랐었죠. 그런데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과 동일했습니다. 전년 대비 판매 소비자 물가가 4.2%고 전월 대비가 0.8%였는데 소매 판매 지수는 전월과 동일했고 이게 어떤 얘기냐? 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올랐죠. 이렇게 올랐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겪는 거에 가장 큰 와닿는 거는 보면은 식품이죠. 식품, 에너지. 이런 것들이 물가에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에너지 쪽 이번에 미국 석유관 그때 해킹 당하고 해서 유가가 갑자기 상승을 조금 했습니다. 원자재가 유가가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오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하죠.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또 그때 공포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또 문제거리가 되고 했었는데 지금 크게
와닿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죠. 여러 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여행 관련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신차, 자동차 가격, 식품, 에너지, 뭐 전년 대비 뭐 이렇게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게 와 있는 거, 크게 와 있는 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와닿는지. 그 크게 와닿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번에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실적 발표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걱정을 조금 완화를 시켜주고 해소를 시켜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FOMC 이게 왜 중요하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자, FOMC 이제 의사록 발표를 했는데 그냥 완화적으로 자, 제가 이제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경제 지표 발표가 되면은 시장이 약세가 된다. 그리고 반대로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 완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예를 들면은 이번에 미국에서 고용자, 부양책으로 고용자 수 100만 명을 목표로 했는데 그런데 26만 6천 명이 고용이 됐죠. 시장 전망치를 미치지 못한 거죠.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기대에 못 미치면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그냥 정책 방식, 완화 방식, 테이퍼링 등 이런 식으로 방식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조금 더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할 거다. 그런 거에서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금리 인상 안 하는 거.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잘 되고 회복이 됐다. 그러면은 또 완화적으로 변경을 하겠죠. 조금씩 이제 매입하는 것도 줄이고 뭐 하면서 나중에는 금리 인상도 해야 된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됐으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직 다 회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이번에 의사록을 그 발표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기존 유지를 하겠다. 예를 들면 제로 금리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불안감이 완화가 되죠. 그리고 연준에서 또 물가 상승은 올 하반기부터 점차 누그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 또한 이번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러면 인플레이션 걱정이 사라지겠죠. 조금 완화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활기차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FOMC가 그 의사록 발표하는 게. 자, 일단은 중요 이벤트는 이것도 꽤 중요해요. 소매 지수 진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와닿는 게 어떤지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아직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저는 그 마인드가 확고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헛된 말이 아니라 진짜 이번 연도 안에 진짜 1억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끝난 게 아니고 불장이 다시 시작이 된 것도 아니에요. 잠깐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아줘야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